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담배도 피우지 않았는데 왜 폐암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나는 가족들 밥 챙기고 집 청소하고 방향제 하나 놓아두며 좋은 냄새 나는 집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런 행동이 오히려 폐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눈에 보입니다. 담배 연기처럼 냄새가 나거나 먼지처럼 보이거나 쓰레기처럼 더럽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속에 숨어 있고 깨끗한 집 안에 숨어 있고 가족을 위한 정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담배 한 번 피우지 않은 분들이 폐암에 걸리는지, 왜 평생 부엌에서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들이 폐가 나빠지는지 그 이유를 생활 속에서 하나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집 안에서 당장 바꿔야 할 것들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큰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제 하나 치우고 프라이팬 하나 바꾸고 환기 습관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침실에서 매일 밤 폐를 자극하는 물건들, 주방에서 요리할 때 생기는 독성 연기, 청소할 때 우리가 무심코 들이마시는 세제 가스까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집 안 공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침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침실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적게는 6시간, 많게는 8시간 이상 머무는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침실이 생각보다 훨씬 밀폐된 공간이라는 겁니다. 창문 닫고, 방문 닫고, 겨울에는 난방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그러다 보면 침실 공기는 밖보다 훨씬 탁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공 방향제입니다. 침실에 방향제 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라벤더 향, 꽃향기, 비누향, 은은한 향이 나면 마음도 편해지고 잠도 잘 올 것 같아서 머리맡에 하나씩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방향제에서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공기 중으로 퍼지는 화학 성분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향기에 가려져서 잘 느껴지지 않지만 숨 쉴 때마다 코와 기관지를 거쳐 폐로 들어갑니다. 특히 밀폐된 침실에서는 밤새 이 성분이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깨끗한 흰 셔츠를 매일 조금씩 먼지 많은 방에 걸어두면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고 먼지가 스며들죠. 폐도 비슷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매일 밤 조금씩 화학 성분을 들이마시면 결국 폐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일부 방향제에는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같은 물질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물질은 국제적으로도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차 안방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 창문 닫고 에어컨 틀어놓은 차 안에서 방향제를 오래 사용하면 좁은 공간 안에 화학 성분이 훨씬 더 진하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침실과 차량 안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인공 방향제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향기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입니다. 자기 전에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침실 공기는 훨씬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꼭 향기가 필요하다면 식물성 성분 위주의 천연 제품이나 향이 강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베개입니다. 베개가 무슨 폐 건강과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베개 안에는 진먼지 진드기, 각질, 땀, 곰팡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히거나 재채기가 나오고 목이 칼칼하거나 눈이 간질거리는 분들은 베개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도가 자꾸 자극을 받으면 폐는 점점 예민해지고 다른 유해 물질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벽에 금이 가면 작은 비에도 쉽게 새는 것처럼 폐도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는 너무 오래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용한 지 2년 이상 된 베개는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탁이 안 되는 재질이라면 더 자주 교체하는 것이 좋고 베개 커버는 자주 세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스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오래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매트리스 안에는 먼지, 진드기, 곰팡이, 미세섬유가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매트리스는 몸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서 허리 통증과 수면의 질 저하를 만들기도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 전체 회복력이 약해집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속 염증도 잘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결국 폐 건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부 오래된 매트리스 재질에서는 미량의 화학 성분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지 7년 이상 된 매트리스는 상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푹 꺼졌거나 냄새가 나거나 먼지가 많다면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침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인공 방향제, 오래된 베개, 오래된 매트리스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잠자는 동안 폐가 받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입니다. 특히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은 여성분들이 폐암 진단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주목받는 공간이 바로 부엌입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3번 가족 식사를 준비하고 30년, 40년 동안 매일같이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담배는 한 번도 피우지 않았지만 매일 기름 연기와 가스 불꽃을 가까이에서 들이마셨습니다. 이 누적이 결국 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왜 담배를 피우지 않은 여성분들에게 폐 질환이 많아지는지 그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주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암이라고 하면 무조건 담배부터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여성 환자분들 중에는 평생 담배를 입에 대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볶고, 튀기고, 굽는 조리 방식이 많은 나라에서는 주방 환경이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겹살 구울 때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생선을 굽거나 전을 부칠 때 집안의 냄새가 얼마나 오래 남습니까? 고추기름 넣고 볶음 요리를 하면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그냥 냄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초미세먼지와 각종 유해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음식을 센 불에서 조리하면 기름과 재료가 고온에서 분해됩니다. 이때 공기 중으로 아주 작은 입자와 가스가 퍼집니다. 이걸 조리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리할 때 생기는 연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리듐 안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중요한 건 이런 성분들이 폐를 자극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제는 이런 연기가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연기처럼 뿌옇게 보이지 않아도 이미 공기 중에는 작은 입자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 아침 안개처럼 보이지 않아도 코와 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주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스레인지입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면 파란 불꽃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 불꽃이 타는 과정에서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벤젠 같은 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주방에서 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물질이 그대로 집 안 공기에 남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하기 전에 가스불만 잠깐 켜는 건 괜찮겠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불을 켜는 순간부터 이미 유해 가스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국 끓이고 볶고 튀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기 속 농도도 점점 올라갑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터널 안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계속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목이 칼칼하고 숨이 답답해지듯이 주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덕션이나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전기레인지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기름을 센 불에 오래 가열하면 전기레인지에서도 똑같이 연기와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스가 타면서 나오는 유해 물질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기름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연기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식을 넣으십니다. 기름이 충분히 달궈져야 맛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름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유해 물질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이 연기를 낸다는 건 이미 너무 뜨거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볶고 튀기면 연기 속 유해 성분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전에 음식을 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름 재사용입니다. 튀김하고 남은 기름을 아까워서 다시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기름은 한번 가열되고 나면 산화가 진행됩니다. 산화된 기름을 다시 가열하면 더 낮은 온도에서도 연기가 나고 독성 물질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기름에서는 눈을 맵게 하고 기침을 유발하는 자극 성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한 튀김 기름은 가능하면 다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아깝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프라이팬입니다. 집에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아직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살짝 벗겨졌지만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고온에서 사용할수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적당한 온도에서는 괜찮지만 너무 뜨거워지면 유해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 프라이팬을 오래 예열하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과 몇 분만 해도 아주 높은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은 빈 상태로 오래 달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중불 이하에서 사용하고 코팅이 벗겨졌다면 미련 없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라이팬 하나 바꾸는 비용은 크지 않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 대가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양은 냄비도 조심해야 합니다. 양은 냄비는 가볍고 열전도가 빨라서 라면 끓일 때 많이 쓰시죠. 그런데 양은 냄비는 알루미늄 재질이라 산성 음식이나 짠 음식을 오래 끓이면 금속 성분이 음식에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 된장찌개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끓이는 경우라면 오래된 양은 냄비는 상태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쪽이 까맣게 변색됐거나 긁힌 자국이 많다면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밥솥, 내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내솥을 계속 사용하면 안쪽 금속이 드러나면서 음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밥솥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반복되면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이 벗겨진 내솥은 가능한 빨리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솥 전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내솥만 새 것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자주 쓰는 실리콘 조리도구도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래 사용한 실리콘은 표면에 흠집이 생기고 변색되거나 냄새가 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교체 시기가 된 것입니다. 도마도 중요합니다. 나무 도마는 칼자국 사이로 세균과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플라스틱 도마는 칼자국이 깊어질수록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너무 낡았으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오래된 양은 냄비, 벗겨진 밥솥, 내솥, 흠집 난 실리콘 조리도구, 오래된 도마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매일 쓰는 만큼 작은 변화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프라이팬으로 바꾸고 좋은 기름을 쓰고 인덕션으로 바꾸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환기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주방 이야기를 여쭤보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레인지 후드를 안 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후드 소리가 시끄럽다고 안 켜시고 기름때 청소가 귀찮아서 후드를 호일로 막아두시고 전기세 아깝다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레인지 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마치 자동차를 타면서 안전벨트를 안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고가 안 나면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위험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요리할 때 생기는 연기와 미세입자, 유해가스는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으면 결국 집안에 떠다니다가 여러분 폐로 들어갑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순간부터 이미 유해가스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올린 다음에 후드를 켜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기 전에 먼저 후드를 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공기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리가 끝났다고 해서 후드를 바로 끄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연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공기 속 미세입자까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조리 후에도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후드를 계속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공기 중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을 더 많이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후드 위를 호일로 막아 놓으신 분들은 오늘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후드는 빨아들이는 힘이 중요한데 호일이 덮여 있으면 흡입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마스크를 쓰고 코를 막은 상태와 비슷합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야 하는 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후드 필터도 중요합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필터는 흡입력이 떨어집니다. 보통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척하거나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회용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후드만 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문이나 베란다 문을 함께 열어주셔야 합니다. 공기가 한쪽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면 흡입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 주방 공기가 더 빨리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에 바람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방 창문 하나만 여는 것보다 거실 창문이나 베란다 문을 함께 열어주면 공기가 훨씬 잘 순환합니다. 이걸 맛통풍이라고 합니다. 맛통풍이 생기면 조리휴이 더 빨리 빠져나가고 냄새도 덜 남고 공기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요리 방법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센 불에서 볶고 튀기고 굽는 요리는 연기가 많이 납니다. 반대로 찌거나 삶거나 조림으로 바꾸면 연기와 유해 물질이 훨씬 적게 생깁니다. 물론 음식 맛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선을 굽는 대신 찜으로 먹고 채소는 센 불에 볶기보다 데쳐서 무치고 고기는 굽는 대신 수육처럼 삶아 먹는 방식입니다. 이런 변화는 폐 건강뿐 아니라 혈관 건강과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집안 환기는 요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2번 정도는 집 전체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정도만 해도 집안 공기가 훨씬 달라집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창문 열기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기도 오래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라도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기청정기 필터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켜놓기만 하고 필터를 오래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염된 공기를 다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필터는 보통 6개월 정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고 냄새가 나거나 먼지가 많이 끼어 있으면 더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욕실과 청소할 때입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 하는 청소가 오히려 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락스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락스는 욕실 청소나 곰팡이 제거에 많이 쓰이지만 사용 방법을 잘못하면 폐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락스를 뿌리면 공기 중에 염소 성분이 퍼집니다. 욕실 문을 닫은 채 청소하면 그 가스를 그대로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락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거나 욕실 문을 열어둬야 합니다. 환풍기를 켜는 것도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락스를 오래 사용하면 기침이 나고 눈이 따갑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니라 폐가 자극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락스를 다른 세제와 섞는 것입니다. 락스에 식초를 섞거나 욕실 세제를 섞으면 독성이 훨씬 강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자극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응급실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는 락스를 단독으로만 사용하고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락스는 물에 20배 이상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이킹소다나 가루형 세제를 사용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루가 날리면 코와 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물에 먼저 풀어서 사용하고 얼굴을 너무 가까이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가 끝난 뒤에도 바로 문을 닫지 마시고 최소 30분 정도는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냄새와 화학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소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욕실, 문 열기, 환풍기 켜기, 락스 희석하기, 다른 세제와 섞지 않기, 청소 후 환기하기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폐가 받는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리를 많이 한 날, 유난히 기침이 나오거나 목이 따갑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리휴미나 세제 가스 때문에 폐가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답답함이 한 달 이상 계속된다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폐는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주방과 청소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집안 곳곳에 폐를 자극할 수 있는 물건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물건들, 낡은 생활용품들, 매일 쓰지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래된 커튼입니다. 커튼은 집 안 먼지를 계속 붙잡고 있는 물건입니다. 창문을 열면 바깥 먼지가 달라붙고 집 안에서 생긴 먼지도 계속 쌓입니다. 특히 두껍고 무거운 커튼은 먼지를 품고 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커튼은 생각보다 자주 세탁하지 않으시죠? 어떤 집은 1년에 한 번도 세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커튼을 흔들면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게 날립니다. 그 먼지가 그대로 코와 기관지로 들어갑니다. 특히 아침에 창문 열면서 커튼을 확 젖히는 순간 먼지가 많이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튼은 최소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펫도 비슷합니다. 카펫은 보기에는 포근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먼지와 진드기가 가장 많이 숨어 있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나 아이들이 자주 드나드는 집은 카펫 안쪽에 먼지와 털, 곰팡이 포자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카펫은 자주 청소기를 돌려야 하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거나 세탁해야 합니다. 만약 오래된 카펫에서 냄새가 나거나 먼지가 많이 나온다면 교체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 건조하다고 가습기를 틀어놓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가습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곰팡이와 세균을 공기 중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물통 안을 자주 닦지 않거나
물을 오래 두고 사용하는 경우 가습기 안쪽에 세균과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세한 입자가 되어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쉽게 말하면 깨끗한 물 한 개가 아니라 오염된 안개를 마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습기는 매일 물을 갈아주고 물통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물때가 끼거나 냄새가 나면 바로 청소해야 하고 오래된 가습기는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위기 내려고 향초를 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은은한 향도 나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향초를 태우면 초가 타면서 미세먼지와 화학 성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이 강한 향초는 연소 과정에서 공기 중에 여러 물질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좁은 방에서 창문 닫고 향초를 오래 켜두면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초를 사용할 때는 꼭 환기를 함께 해야 하고 가능하면 너무 오래 켜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침구류도 중요합니다. 이불과 담요는 땀과 먼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진먼지 진드기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겨울 이불은 두껍고 세탁이 어려워서 몇 달씩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잘 때 가장 가까이에서 숨 쉬는 물건이 바로 이불과 베개입니다. 먼지가 많은 이불을 덮고 자면 밤새 기관지가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은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옷장입니다. 오래된 옷장이나 장롱 안에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집은 옷장 안쪽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곰팡이는 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곰팡이 냄새만 맡아도 기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은 가끔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제습제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옷이나 이불을 너무 오래 쌓아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집 안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방향제 하나, 프라이팬 하나, 청소 습관 하나, 커튼 하나, 가습기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매일 공기를 만들고 결국 우리가 숨 쉬는 환경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피부는 상처가 나도 다시 아물고 머리카락은 잘려도 다시 자라지만 폐는 다릅니다. 폐포가 손상되고 기관지가 망가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프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을 때보다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생활 속 유해 환경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놀랍게도 해로운 환경이 줄어들면 조금씩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은 사람도 몇 달이 지나면 기침이 줄고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공기가 좋은 곳에서 지내면 눈이 덜 따갑고 목이 편해집니다. 매일 환기만 잘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숨쉬기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은 방향제를 치우고 내일은 프라이팬을 바꾸고 다음 주에는 커튼을 세탁하고 주방 환기를 더 잘하는 식으로 천천히 바꾸시면 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빠질 때도 조금씩 나빠지고 좋아질 때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나중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폐 건강은 평소에 지켜야 합니다. 숨 쉬는 건 너무 당연해서 평소에는 소중함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숨쉬기가 불편해지면 그때서야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밤에 누우면 기침이 나오고 감기만 걸려도 오래가는 분들은 폐 건강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요리를 오래 하신 어머니, 식당 일을 오래 하신 분, 청소 일을 오래 하신 분,
먼지 많은 환경에서 일하신 분이 있다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를 안 피운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생활 속 공기 환경이 폐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방향제는 없는지,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은 없는지, 오래된 커튼과 이불은 없는지, 환기를 막고 있는 후드는 없는지, 가습기 물통은 깨끗한지. 이런 것만 확인해도 여러분 집 공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들으면 겁부터 나십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도 위험하고 요리도 위험하고 청소도 위험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줄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깥에도 미세먼지가 있고 자동차 배기가스도 있고 공장 먼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집 안만큼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침실 공기를 바꿀 수 있고 주방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청소할 때 창문을 여는 것 정도는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젊은 사람들은 직장도 다니고 외출도 많이 하지만 연세가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공기 하나만 좋아져도 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기를 잘하고 주방 연기를 줄이고 방향제를 치우고 침구를 자주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기침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코막힘이 심했던 분들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이라고 하면 비싼 영양제, 유명한 병원, 어려운 검사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은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창문 한 번 더 여는 것, 후드를 조금 더 오래 켜는 것, 기름을 재사용하지 않는 것, 낡은 프라이팬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건강 관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요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좋은 냄새 나는 집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건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다만 그동안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리할 때 나는 연기가 폐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도, 방향제 속 화학 성분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락스를 잘못 쓰면 폐가 상할 수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아는 상태입니다. 아는 순간부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기를 할지 말지, 후드를 켤지 말지, 오래된 프라이팬을 바꿀지 말지, 방향제를 치울지 말지. 그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많이 나빠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기침이 오래가고 폐결절이 발견되고 폐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숨 쉬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폐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목이 자주 따갑고 밤마다 마른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마른 기침이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이유 없이 숨이 차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거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 목소리가 자꾸 쉬는 경우, 피곤함이 오래가고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폐는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겁내기보다 작은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침실에서는 인공 방향제를 줄이고 오래된 베개와 매트리스를 점검하십시오. 주방에서는 후드를 먼저 켜고 창문을 열고 기름을 재사용하지 말고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은 바꾸십시오.
청소할 때는 락스를 섞어 쓰지 말고 꼭 환기하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집 안 커튼, 카펫, 가습기, 침구류도 자주 관리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하나만 바꿔도 좋고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꼭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늘 부엌에 계시는 어머니들, 식당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청소를 자주 하시는 분들, 기관지가 약한 분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몰랐던 생활 속 위험은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폐를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된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창문을 열어 보십시오. 후드를 켜 보십시오. 오래된 프라이팬을 꺼내 보십시오. 방향제를 치워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폐는 조용히 나빠지지만 반대로 조용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꾸는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 자매, 주변 이웃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폐를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숨이 편안해지고 아침 공기가 더 상쾌해지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